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진강우 선생님이십니다. 피아니스트 진강우는 한양대 피아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인디애나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또 전문 연주자 과정도 마쳤습니다. 동시에 전문 연주자 과정을 마치면서 어소시에이트 인스트럭터로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음대 피아노 연주 및 교수법 박사 과정을 또 마쳤습니다. 이후 위스콘신 메디슨 평생교육원과 위스콘신 콘서바토리 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귀국 후 특성대 피아노과 객원 교수 그리고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객원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진강우 선생님이 심지어 한국 아이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온라인으로 레슨하는 걸 제가 보고서 굉장히 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먼 타국에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진강우 선생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별도로 우리 선생님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제가 소개한 게 맞습니까? 다? 예, 맞습니다. 네. 좀 거창하게 한 것 같은데 다 대체로 맞는 것 같습니다. 거창한 거라. 이거 정말 굉장히 긴 프로필에서 제가 축약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연주 활동을 하면서 미국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분들이 미국에 많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는 보통 몇 분은 얘기는 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지 우선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진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외국 아이들을 원격으로 가르치게 되는지 그 두 가지 점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뭐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있으면서 타지에서 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뭐 조교가 아닌 이상은 많지는 않고요. 학교 그래요? 밖에서 왜냐하면 조교로서 이제 입학할 때부터 그런 학교에 임무를 받고 가르치는 수업을 하는 사람 외에 학교 밖에서 가르치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워낙 이제 가르치는 걸 더 좋아했어가지고 네. 이렇게 박사하면서도 이제 주변 학교들 계속 눈여겨 보면서 기회 있을 때 가서 이제 인터뷰 보고 학생들 가르치고 좀 오래 가르치는 편이죠. 박사하면서 계속 가르쳤고 끝나고도 몇 년간 더 가르쳤었으니까. 박사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밟으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게 네. 사실은 연주는 잘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는 또 그만한 달란트가 있어야만 또 가능하잖아요. 그럼 그런 달란트는 누가 발견하냐면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는 미국에서 박사 과정에서 나를 가르치고 있는 그분이 스승이죠. 네. 스승이 자네는 말이야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도 되겠어 라고 이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점에서 진강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칠 능력이 있다고 이제 스승들이 이렇게 본 거죠. 판단한 거죠. 그죠. 왜냐면 레코멘데이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게 해서 이제 인터뷰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채택이 되는 거니까 선생으로서. 몇 년 정도 지금 가르치신 거예요? 글쎄요, 미국에서 미국에 있을 때. 박사하면서 계속 가르쳤고 끝나고도 한 2년간 더 가르쳤었으니까 한 최소 7년 정도 7년? 가르친 것 같아요. 7년이면 완전 전문가네요. 아니요. 계속 더 처음에는 어려웠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예. 뭐 용어에 대한 차이도 상당히 많았어서 아주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음표, 이름 같은 것도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지만 미국에서는 A, B, C, D, F, G, A, B, C 그렇죠. 하고 뭐 예를 들어서 8분의 6박자도 6-8라 한다든지 그런 용어 같은 거에 빨리 제가 적응하지 쉽더라고요. 않으면 제가 그 용어 찾다가 학생들이 저한테 포커스를 놓쳐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그리고 준비가 돼야 선생님의 돼. 실력을 신뢰하지 않게 되지. 그러니까 찾게 되면.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막 나와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 2-3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처음에도 우리 선생님께서는 약간 우리말로 버벅거렸구나. 처음에는 버벅거렸죠.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 용어 같은 지금 것도 온라인 그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은 네. 지금은 바로바로 나오죠. 그게 지금도 그런 적응이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예, 좀 오전마다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오전은 거의 다 학교 출강하는 날 빼고는 다 계속 레슨으로 아니 하고 있죠. 미국에도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굳이 이렇게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진 선생님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글쎄요. 웃음이 너무 좋아서?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인내심과 꼼꼼함이 아닐까 좀 싶고 꼼꼼함. 아무래도 미국 선생님들은 좋다 이렇게 나이스하게 웬만큼 하고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이제 피아노 연주에 집중적으로 이제 자기 발전을 하고 싶은 사람은 저를 찾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게 좀 신기했어요. 저도 아직까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걸 전 상상을 못했는데 한국 와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콩쿠르 입상까지 하는 거 보면은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도. 누가?
그러니까 뭐 레빈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건 좀 레빈. 어린 학생인데 중학생도 한 명 있고 고등학생도 사실 어제 그 위스콘신 제가 나온 학교에 또 네. 풀 튜이션 받고 입학한 학생이 지금 엊그제 오디션에 합격했다고 또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너무 기쁘겠다. 윌리라는 친구 남학생 걔는 좀 덩치 큰 친구인데 네. 예, 그것도 아마 이 온라인으로 또 아마 한번 어떻게 쳤는지 한번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 학생 야, 가르친 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언제 올릴 겁니까?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 한 1, 2주 걸리지 않을까. 그 영상 한번 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네, 두 번째 질문에서 네. 위스콘신 콘서바토리에서 이제 우리 교수님으로 활동했는데 사실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그 많은 한국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우리 진 선생님을 딱 선택해가지고 한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무슨 계기가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오디션과 인터뷰입니다. 아, 미국. 그래요? 예, 그 레코멘데이션을 보기는 하지만 네. 결론적으로 그때 그 참관자 그 인터뷰어라 그러죠. 그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연주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데모 티칭까지 했었죠. 그때 또 학생을 직접.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네, 것까지. 학생이 대기가 되어 있었고 실제 학생을 그 수준에 맞게 이제 가르치는 거를 했어야 했죠. 인터뷰 상에서. 아니, 제가 이제 더 궁금한 것은 선생님께서 자원을 먼저 하신 거 아닌가? 나 뭐 애를 가르쳐 보겠다. 제가 자원은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원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오디션을 보고 본 거기서 사람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뽑히는 거죠. 네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실력이. 그보다는 이제 영어로 그거를 아. 이제 통과했다라는 거가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잘하시더라. 그것도 많은 시간에 이제 흘러서 많이 적응된 것 같은데 네. 이게 우선 그게 다 맞아 떨어져야 네. 됐어야 했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인디애나 음대에서 전문 연주자 과정까지 마스터 이제 끝내셨는데 네. 거기서 전문 연주자 과정 됐으면 뭐 본격적으로 연주 활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되는데 굳이 또 위스콘신까지 가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 학문에 그냥 막 불붙으셔가지고 하신 거 아니면 뭔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우선은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 이유였었고요. 네. 그리고 또 운이 좋게 또 스칼러십이 잘 해결이 되면서 오. 그렇게 해서 좀 쉽게 갔었던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왜냐하면 박사 때 석사에서 박사를 가지 못하고 그만둔 학생들의 많은 이유가 또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지. 저는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잘 맞아떨어져서 좀 그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면서 수입도 생겼고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수입도 그리고 생겼고 학교에서 생활비까지 다 지원받고 거기다가 이제 위스콘신에는 또 스칼러십이 있으니까 네. 거의 공짜로 다니셨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이런 건 경제적인 건 해결되는데 네. 오랫동안 타국에서 살다 보면은 외롭지 않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외로운 건 이상하다. 없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 가르치고 그래요? 연주하는 게 그냥 기뻤었어요. 자, 네 번째.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한국의 음악 교육에 대해 차이를 느껴서 네. 뭐 걱정하기도 하는데 오로지 테크닉 위주로 공부하는 우리나라 교육 그리고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기본 소양 같은 건 그렇게 뭐 중요시하지 않고 도의시하는 경향이 많은 문제 그리고 불필요한 막 교과목 우리 예고나 예중가도 사실상 불필요한 교과목을 많이 배우거든요. 우리나라 교과 그 교육 과정에 맞추다 보니까 네. 여기서 따르는 이제 불편함, 스트레스 이런 것들 많은 문제가 있는데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어떤 차이를 느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음악 교육 저는 이제 피아노 교육만 했었으니까 제가 레슨 해본 결과 또 제가 보고 느꼈던 거 한국과의 차이는 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학생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 근데 그거에는 사실 그 문화적 차이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개개인의 생각을 좀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것 같아 이런 건 어떨 것 같아 그렇게 학생이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토론이 그게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좀 이렇게 많이 정답을 빨리 주고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정답을 바로 줘버림으로써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사실 적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나중에 좀 큰 차이를 놓지 않았나 좀 많이 느껴요. 한국 오히려 유학 갔다 와서.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가르칠 때는 아마 유튜브 그 티칭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했을 때 그 원인을 제가 왜 그 질문을 하는지를 바로 안 알려주고 지금 친구 어떤 것 같아? 뭐 작곡가의 의도가 맞았을까? 또는 뭐 뒤에 포르테가 있는데 앞에 크레션도 지금 잘 된 것 같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적으로 많이 생각하게끔 많이 유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자기가 이 문제를 딱 끄집어냈을 때 그럼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할까?
이제 물론 알려주죠. 근근데 바로 알려주기보다는 스스로 생각을 한 번쯤은 하고 기회를 준 다음에 알려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물었을 때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저는 많이 그게 좀 근시안적이지 않은 좀 이렇게 많이 좀 오랫동안 좀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계획적인 좀 교수법이지 않는가 싶어서 굉장한 차이가 되겠네요. 결국은.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은 크게 달라지는 걸 못 느낄지 몰라도 나중에는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고 결국 선생이 필요 없게끔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콘쿠르에 입상하는 학생들도 있다고요? 예, 어떤 있죠. 학생들이죠? 뭐 초등학교 한 명 있고 중학교 한 명, 고등학교 이번에? 한 명 있죠. 예. 어느 콘쿠르? 미국에? 미국에 이제 그게 위스콘신 스테이트 콩쿠르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지역 메디슨이면 메디슨, 밀와키 지역 예선을 거쳐서 그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본선에서 치러지는 꽤 큰 규모의 콩쿠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1등? 주에서 1등 한 명 있고 2등 중학교는 2등 한 명 했고 그다음 고등학생은 이번에 그 위스콘신 메디슨 제가 나온 학교 이제 풀 튜이션 받고 입학했고 지금 막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티칭 방법이 얼마나 뛰어나면 미국 사람이 직접 미국 사람을 가르쳐도 그런 결과 내기가 힘든데 우리 한국 사람이면 진강호 선생님께서 미국 학생들을 가르쳐가지고 1등을 차지하겠다. 그죠? 이건 빨리 뭐 자랑을 해야죠. 예, 근데 네. 뭐 1등이라는 건 그냥 하나의 그냥 아니면 인정받는 것 뿐이지. 이건 지금 뭐 이민찬 군이 만클라이번에서 1등한 것과 마찬가지로 K 티칭이다, K 뮤직 티칭이다, 그죠? 가르치는 방법에서도 대한민국이 최고다. 이거 우리 진강호 선생님께서 보여준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번째, 선생님은 최근 롯데에서 우리 롯데 콘서트홀에서 마티네 콘서트에 합류하셨습니다. 네. 우리 김현정 선생님과 함께 네. 아주 깔끔한 피아니즘으로 돋보이는데 선생님의 연주에 대한 세간의 평가, 미국에서의 평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좀 뭔가 진정성이 느껴진다라고는 최근에 들은 거 기억이 나는 건 그거 진정성. 하나인 것 같아요. 음악이 좀 진정성이 느껴지는 연주여서 좋았다고 들은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 이런 말을 하려니까 참 그렇습니다만. 예. 아니 스스로가 아니지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네.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네. 약간 쇼맨십이 좀 발이 강한 사람들의 연주를 보면은 진정성이라기보다는 대중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데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진정성 있는 음악이라고 저희들이 안 보거든요. 좀 약간 좀 겉멋이든 음악이다 이런 건데 우리 진 선생님께서는 정말 진정성 있는 피아노 연주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좀 철학적인데요. 다섯 번째 질문은 피아노 음악이 사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좀 어려운 건데. 예. 우선은 음악 전반적으로 클래식 음악이 뭐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저도 그렇게 도움을 주기를 바라지만 뭐 슬플 때는 참 위로가 되고 저는 친구랑 얘기할 때보다 오히려 좋은 연주 듣는 게 위로가 참 많이 되고 또 굉장히 좀 속에 있던 응어리도 베토벤 심포니나 베토벤의 강한 그런 포르테를 들으면서 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저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 거칠어진다 그럴까요? 거기서 좀 이제 많이 좀 이렇게 방지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거친 성격, 거친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성격이 거칠어지고 네. 분노하고 네. 자극적인 거에 또 과민반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유연하게 해주는 유화 그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예, 한마디로 음악을 통해서 정서순화인 건데 예. 정서순화. 그래서 상당히 전 특히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클래식 음악과 피아노 음악에 좀 이렇게 한 번씩 빠지면 좀 좋지 않을까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가는데도 그런 감정을 좀 많이 좀 참게 해주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분출구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연주하는 이 피아노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격을 좀 유화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고 가라앉혀준다면 굉장히 큰 역할을 끼치는 거죠. 네. 피아노는 내가 연주하는 사회에 이런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확하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가세요. 온라인 레슨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계신데 코로나 시대 온라인 레슨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해외 학생들까지 온라인으로 레슨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학생들의 반응이라는 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과 이렇게 맥이 가능한데 굳이 학생들이 미국에서 한국에까지 온라인 레슨을 신청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진정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게 많은데 아까 이제 성실하기도 하고 꼼꼼하기도 하고 이거 이외에 선생님이 가지고 뭔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미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는 온라인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었죠. 직접 티칭이었잖아. 네네. 그 티칭했을 때에 그 선생님에 대한 좋은 소문 이게 쭉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연결된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경우도 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좀 있고, 네. 근데 이제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는 거는 저도 참 신기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그 발전을 하고 네. 뭐라 그럴까, 그래도 꾸준히 발전하고 이제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입상하고. 보여지니까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그때 입상했던 것보다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는 아마 저를 더 믿고 네. 맡기는 게 아닐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천히 처음에는 가지만 또 한 곡 한 곡 완성하는데 또 굉장한 또 퍼펙션을 제가 또 추구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아마 곡 하나하나 이제 그 학생들이 되게 팔리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때깔 좋게까지 이제 그 때깔을 만드는 거를 팔리시, 그 여기 폴리시 한다 그러잖아요. 그 구두도. 폴리시.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그 과정까지 가고 이제 넘어가고 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좀 다른 선생님한테 만족이 좀 안 되지 않는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직 진강호 선생님한테만 그건 아니, 그런 걸 배울 수 있다. 그건 아닌데 제가 그들만의 그거 세계에서 소문이 난 거 아니야. 그거를 조금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왜냐하면 다 된 것 같은데 안 넘어가고 계속 하니까. 학생들이? 처음에는 그 적응 기간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은 다 적응돼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넘어가자 하면 더 팔리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물을 오히려. 정도로 꼬마 애가 저한테 물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스스로 그렇지. 직접 듣고. 본인이 깨달은 거야. 학생이 이게 다 됐나 이제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되묻더라고요. 좀 더 해도 되지 않아요? 이렇게. 대무쇼? 혹시 그 온라인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뭐 해프닝 같은 거 없습니까? 가끔 네. 천둥이 쳐가지고 그 미국에서 천둥? 천둥 번개가 가끔 쳐가지고 거기 쪽에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름에 네. 갑자기 이제 다 정전돼가지고 그래서 하다가 멈춘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이 오죠. 이렇게 돼가지고 저기 리스케줄 해야 될 것 같다. 천둥과 관련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 전기가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또는 뭐 그 전에 갑자기 취소된 경우도 있었고, 정전돼서 그런 정전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들이 좀 있고.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끝날 시간 됐어. 네. 근데 근데 막 끝나는 시간에 아쉬워가지고 선생님 더 좀 해줘요. 막 이거 그런 거 없어요? 미국도 그런 거는 또 없어요. 되게 쿨해요. 또. 되게 쿨해요. 쿨하구나. 네. 미국 뭐 선생님한테 뭐 이렇게 더 해주세요. 글쎄 뭐 끝나지 않으면 제가 더 하는 경우는 있지만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되게 쿨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늘 한양대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인디애나로 가셨는데 인디애나 대학을 선택한 그 이유와 두 번째는 그 미국에 가셔서 굉장히 문화적 차이 이런 걸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걸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리고 혼자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고독한 건데 그건 또 어떻게 견뎠는지, 이런 실질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할 때 가장 필수적인 게 뭔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그래야 어떤 문화적 격차와 차이를 좁힐 수가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런 두루두루 미국에서의 생활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은 뭐 10번 말해도 뭐랄까 아깝지 않은 건데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영어 공부겠죠. 영어가 우선 되지 않으면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한국에서 뭐 토플 점수가 나오고 회화 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인디애나로 유학 가서 수업을 들었지만 그래도 절대 그 첫 수업 절대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두세 번은 기본으로 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학생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레슨도 마찬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수업할 때는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못해요. 녹음해가지고 녹음해서 들어야 다시 듣고 요즘에 또 막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두세 배 느리게 하는 그런 게도 듣고. 왜냐하면 단어 같은 경우는 연음이 많이 되다 보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우리 진강우 선생님이 언어 천재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만. 아니면 노력 엄청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영어 공부 피아노 합격하고 난 다음에 피아노 연습보다 영어 공부만 했었죠. 그 정도로 계속 미국 가서도 미드라 그러죠. 미드를 공부하는 시간이 왜 계속 영어를 틀어놓고 듣고 또 따로 표현 같은 거 이거 많이 들었는데 무슨 뜻이더라 모르는 거 적어놓고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사전 찾아서 다 알아놓고 그런 다음에 그런 또 들리면 또 이제 가서 확인하고 그걸 한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한 1, 2년 지나면서 그
못 듣던 표현들이 들리기 그리고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첫 학년 때 1학기 두 번째 학기 때 모두 다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한두 명 이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어디 밥 먹으러 갈래? 차 마시러 갈래? 그러면 배가 불러도 차 먹기 싫어도 갔습니다. 가서 처음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죠. 근데 천천히 이제 한두 마디씩 열리게 되고 이제 하면서 그 친구들도 이제 저한테 마음을 열잖아요. 그게 열지 않으면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그런 친구를 한두 명 초기 때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외국어로 할 수 있는. 물론 동양계 친구들은 서로 비슷해요. 근데 그럼 별로 안 늘어요. 미국인을 사귀어야지 그 발음도 적응이 되고 저도 발음이 늘고 이제 예, 계속 저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진짜 미국인들하고 친해지겠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잘 안 먹던 술도 마시고 예,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함으로써 네, 그렇게 많이 했죠. 그리고 아까 첫 질문을 대답 못 드렸는데 인디애나로 간 이유는 그래도 콘서바토리보다는 물론 콘서바토리 가는 또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인디애나가 또 이제 굉장히 학구적인 학교로 유명하거든요. 인디애나 그래서 우리나라 졸업생들이 또 모임 있잖아요. 네, 아주 크죠. 한국 동문이.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정말 그 서양 음악사와 피아노 문헌 그 음악 전반적인 그 지식이 정말 그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 그 아웃라인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미국 가서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다시 했어가지고 그걸 다 영어로 했었으니 또 영어로 오죽했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고 이제 박사 갈 때쯤에는 이미 다 이제 다 수업 시간에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그 디스커션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서 가야 박사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하여튼 인디애나 가서 1, 2년 동안 굉장히 영어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피아노 연습보다 영어 하느라고. 근데 또 한 가지 한국 학생들의 문제점은 미국 가서 또 계속 한국 학생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어가 안 는다고. 안 늘어요. 그 친구들은 리스닝만 하고 스피킹을 못 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사요. 어떤 오해를 사냐면 쟤네는 우리한테 무례하고 관심이 없다. 영어를 못해서 대꾸를 못하고 리사이트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못 해줄 뿐인데 막 우리는 영어 못하면 피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샤이한 거를 무례한 걸로 착각을 많이들 해요. 영어 뭐 안 되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선뜻 이제 다가서지 못하는 거를 좀 대꾸를 잘 못하면 얘는 관심이 없어라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영어 못하면 불이익도 많이 당하죠.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예, 대꾸를 못하면 이유를 설명 못하기 때문에 경고도 쉽게 받고 아까 수업 성적이 막 내려갔다거나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영어로 이제 얘기해서 이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excuse를 하면 excuse가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고 못 찾아가고 리즌을 정확히 설명을 못하면 좀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생활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그런 대꾸를 하기 위해서도 영어를 좀 열심히 하지 않았나. 피아노 연주 면에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기존 대학교에는 교수님들이 훌륭하게 가르쳤겠지만 피아노를 접근하는 태도와 접근 방식이 다르고 또 우리가 강조하는 피아노 연주 그 부분과 미국에 이제 가서 인디애나 교수님 만나서 가르치는 그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기초가 부족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잘못된 걸 고쳐주기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쌓아주는 선생님을 다행히 만나서 저는 되게 한국에서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잘 잡아갔다가 미국에서 좀 아티스트리 같은 그런 좀 음악성이랑 이렇게 오히려 더 오픈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잡기보다는 한국에서 이렇게 막 여러 개 이제 기본에 충실한 그런 틀을 잡았다면 미국에서는 좀 이렇게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남 신경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남을 신경 많이 쓰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 선생님조차도 네가 생각해서 이게 되고 설득력이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식의 좀 물론 어느 정도 그때까지는 기본이 다 닦여야 되겠지만 그 많이 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미국 와서 오히려 더 음악을 더 편하게 사람들 앞에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네. 사람이 생각을 유도할 수 있도록 네. 가르쳤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날 진강우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배운 내용과 네. 또 공부한 내용을 차근차근 우리 입시생부터 네. 어떻게 피아노 이거 음악을 접근해야 되고 지금 다루고 있는 곡을 어떻게 연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이런 걸 한번 쭉 연주하고 또 유튜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희와 계속 인연을 맺겠습니다. 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인터뷰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아직 못한 얘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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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